탄소배출권 인사이드의 김태선입니다. 오늘은 탄소배출권 변동성에 대해서 주제로 잡아봤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탄소배출권 시장 제대로 알기 프로젝트라는 그 타이틀을 달고 5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변동성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금융시장에서 어떤 가격 변동에 대한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게 변동성이거든요. 이 얘기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그 해당 값, 해당 지표의 그 움직임이 크다는 얘기이고, 이거는 시장 위험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어떤 투자 지표가 되죠. 그래서 변동성 산정은 우리가 어떤 시장을 분석하거나 이렇게 이해할 때 제일 먼저 아셔야 됩니다, 사실은.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.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외환시장이나 탄소배출권 시장 투자할 때도 그 시장이 갖고 있는 고유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측정해야 되거든요. 상당히 높은 시장에 어떤 리스크를 보이게 되면 우리는 그 시장에 접근을 하거나 대응을 할 때 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고요. 상당히 좀 변동성이라는 그 값을 측정을 했는데 안정적이고 낮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시장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지표는 사실은 어떤 그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가 위험도를 선호하냐, 위험 회피자냐에 따라서 이 변동성에 따른 시장 대응 전략을 또 따로 구사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제가 만약에 위험을 선호하는, 위험을 좋아하는 그 투자자다라고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 큰 시장에 이제 들어가서 매매를 해야 되고요. 그리고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걸 좋아한다라고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 작은, 움직임의 진폭이 상당히 낮은 그런 시장에 들어가서 투자를 하면 되겠죠. 그래서 변동성은 어떤 그 가격이나 수익률이나 그런 것들을 평균을 뽑아낸 다음에 그 평균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측정하게 되겠죠.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좀 낯선 단어인데 표준 편차라는 것들을 계산해서 그 값이 변동성이 되겠고 그게 시장에 대한 위험을 나타내는 투자 지표가 되겠죠. 그래서 저희가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연간 변동성이 20%다. 그리고 자산 가격이 만약에 100포인트다 라고 했었을 때 연간 변동성에 대한 상단은 120%, 하단은 80%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. 그 자산 가격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0%를 계산하게 되면 상단하고 하단 값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. 이 얘기는 제가 자산 100에 대한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데 1년 동안에 내가 기대될 수 있는 그 변동성을 감안한 내가 기대되는 자산에 대한 가격은 120에서 80% 포인트에 대한 어떤 밴드를 갖는다. 변동성이 그렇다라는 얘기죠. 만약에 저게 10%면 연간 변동성이 10%면은 110에서 90으로 하단 밴드가 상한 밴드가 결정이 되겠죠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페이지는 저희가 그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시장 파란색 선이 되겠습니다. 파란색 선의 움직임하고 이 가격 데이터를 변형을 해서 표준 편차값을 다 구해낸 거거든요. 그러니까 표준 편차값을 구해서 변동성을 이제 연간 변동성으로 환산했죠. 그 과정을 이제 조금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으나 어쨌든 그 그래프가 상당히 기초자산인 탄소배출권 가격이 움직임이 크면 올랐다 내렸다는 그 변동폭이 크면 그 밑에 있는 막대 그래프인 오렌지색 선에 대한 어떤 변동성의 움직임도 상당히 크죠. 그래서 연간으로 환산한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. 최근에 코비드 이벤트 터진 이후에 보면은 연간 변동성이 100%가 넘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. 아마도 그 우리나라 금융시장 중에서 변동성만 놓고 보면 탄소배출권에 대한 변동성이 제일 높은 시장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한 17%, 18% 정도거든요. 우리는 그보다 곱이 넘는 연간 변동성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
시장 참여자들은 위험한 시장에 지금 진입을 해서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우측에 보시면 뭐 21년 9월 15일 날 배추권 가격이 톤당 28,500원인데 요 수준에 대해서 이제 연간 변동성을 환산하게 되면은 49.8%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변동성을 계산하는 산식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한번 따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엑셀에서 어떤 엑셀에 내장되어 있는 펑션을 쓰게 되면은 stdev라는 그 표준 편차에 대한 산식이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명령어를 쓰고 괄호 안에서 그 가격에 대한 밴드를 따로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정하게 되면 표준 편차 값을 뽑아내게 되겠습니다.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시장하고 탄소배출권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그러니까 시계열로 쭉 그려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탄소배출권 가격, 오렌지 가격에 대한 변동성은 34.6%, 그리고 파란색 선, 코스피 200에 대한 연간 변동성은 17%가 되죠. 그래서 그 데이터 전체에 대한 것들을 하나의 어떤 값으로 변동성을 뽑아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이 그래프처럼 주기를 가지고 시계열 차원에서 어떤 추세로 변동성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매 시점마다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것들을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점마다 저렇게 스파이크 나는 움직임을 보이게끔 어떤 변동성을 추정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간략하게 그 시장 위험, 즉 어떤 변동성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. 아마도 모든 시장을 접근할 때 주식이든 채권이든 외환이든 모든 시장을 접근할 때 변동성에 대한 것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.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빅스라고 해가지고요. 그 변동성을 매매할 수 있게끔 하는 상품도 나와 있을 정도로 변동성에 대한 인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5편 변동성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